일본 스가 장관, 일본은 변함없고 한국이 입장 바꿔. 이낙연 총리와 아베 일본 총리 간의 회담 이후에도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의 해결 방안을 놓고 일본 정부가 요지부동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본 측에도 변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제도 말했지만 여러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일관된 입장으로 계속해서 한국 측의 필사적인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스가 장관은 27일 타협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한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24일에 양국 총리 간 회담을 거론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는 취지로 언급하자 이 총리가 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누차에 걸쳐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내에 예정되는 중-일 정상회담 때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중-일 정상회담 일정은 현 시점에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외교 루트를 통해 조정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일본 국민 69%, 한국과 관계 개선 서두를 필요 없어 니케이 여론조사.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내린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의 수용 여부를 놓고 한일 양국 정부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국민의 69%는 일본 정부가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징용 피해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며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니케이, 이 지난 25에서 27일 전국의 18세 이상 1,029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해 28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양보하는 상황일 경우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자 비율이 69%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양보하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답변은 19%에 그쳤습니다.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답변 비율은 아베 신조 총리 내각 지지층 75%에서 비지지층 6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서 9월 1일 진행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에서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답변 비율이 이번과 비교해 2%포인트 낮은 67%였던 점에 비춰보면 일본 내에서 양보 없는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조금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론을 배경으로 아베 정부는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방일한 이낙연 총리와 지난 24일 가진 회담에서도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청구권 협정을 한국이 지켜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에 속타는 일기업, 한국 시장 포기 못해 제3국서 5월 수출.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 100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지 3주째에 접어들면서 일본 수출업체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표면적인 어려움은 크지 않지만 언제든 수출 과정에서 불편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한국 수출 물량을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는 등의 우회 수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나섰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당장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후에도 한국 수출에 대한 규제를 티나게 강화하고 있지 않아서다. 국제 여론전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경우 등을 대비해야 하는 만큼 눈에 띄는 규제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일본 정부가 줄기차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은 정상적인 수출 관리 재검토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한몫했다. 무리한 추가 규제 등은 일본이 내세운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대응 조치에 명분을 줄 수 있다. 당장 피해가 없다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없다.
한국 수출 때마다 계약건별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 지정이 언제든 추가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를 개별 허가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개별 허가 품목 추가 지정은 경제산업성이 결정에 고시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세계 품목인 불화수소, 에칭가스, 강광제인 극자외선, 유부, 용 포토레지스트, 피아, 플로린 폴리이미드 등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은 이미 우회적인 수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모리타화학, 중해외 공장 통해안 수출. 대표적인 업체가 모리타화학이다. 이 회사는 가장 먼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내놨다. 모리타화학이 이처럼 발빠르게 움직인 것은 한국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2018회계 연도 6월 결산의 모리타화학의 매출 단독 기준 은 117억엔, 약 1,337억 원이다. 이 회사 매출에서 반도체용 불화수소 비중은 36.2%에 달한다. 같은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스텔라케미파, 지난해 매출 279억엔, 에비의 규모가 작고 의존도 역시 높다. 그만큼 이번 규제로 인한 직격탄이 불가피한 셈이다. 유부용 피아를 생산하는 탁, 도쿄오카공업은 한국 공장 증설에 나섰다. 한국 공장 증설에 나서는 탁는 내년 4분기까지 증설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고객사 주문에 따라 품목이나 생산량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하면 한국 공장에 늘어난 생산 용량을 모두 유부용 피아 생산에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탁 측은 다만 증설 자체는 이미 지난 2월 발표한 것이라며 수출 규제에 따른 결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JSA은 벨기에에 위치한 합작법인에서 유부용 피아를 생산해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우회 수출 경로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충분한 것은 아니다 보니 해당 기업들은 전전긍긍이다. 일본 정부는 개별 허가 대상이 되는 품목의 생산에 필요한 원소재나 설비 수출에도 모두 경제산업성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 역시 경제산업성 통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JSA 관계자는 벨기에에서 생산한 유부용 피아를 한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도 경산성 허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일본 공장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준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본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일본 정부 입장이 강경한 데다 한국에 대한 규제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높다 보니 기업의 소갈이만 깊어지고 있다. 한 일본 재계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재계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객 감소 등으로 피해가 있다며 목소리를 내는 기업에 대해서도 타 기업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도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였다고 귀띔했다. 일본 경제진 이용계 이자이 신문에 최근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월급 날보다 연금 지급일의 소비가 더 왕성하게 이뤄진다는 내용이다. 조사 방법은 간단했다. 일본에서 연금은 짝수달 15일에 지급된다. 월급일은 대부분 회사가 매달 25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대형 슈퍼마켓 업체들의 협조를 구해 연금 지급일과 급여일 이후 사흘간 대형 슈퍼마켓을 찾는 고객 수와 판매 금액 증가액을 비교해 지수를 산출했다. 지수가 100보다 큰 것은 연금날 이후에 슈퍼를 방문한 인원 수와 결제 금액 증가폭이 월급날보다 더 크다는 의미다. 지난해에는 일본 전체 평균으로도 그렇고 지역별로도 모든 조사 대상 지역에서 이 지수가 100을 넘었다. 또 10년 전에 비해서도 연금날 이후 방문객과 소비금액 증가폭이 더 컸다. 홋카이도 제외 이제는 연금 지급일 직후가 유통업체들이 더 바쁜 날이다.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직장인보다 더 돈을 잘 쓴다는 얘기다. 소비시장 주역이 직장인이 아니라 연금을 받는 노령층인 것은 지난 2008년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대부분 잃어버린 20년의 영향이며 경기가 회복되면 월급자의 소비가 늘 것이라 여겼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고 일본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10년 새 직장인의 소비 증가폭에 비해 연금 생활자의 소비 증가폭이 더 커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일단 고령 인구가 늘었다. 지난 2017년 연금 지급 금액 55조엔
만 따져보더라도 20년 전 21조엔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연금 수령자 수도 2017년 말 4,077만 명으로 20년간 1,500만 명 증가했다. 노령자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금 지급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오는 2040년에는 연금 지급액이 73조 2천억 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연금 생활자 전체 구매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1. 유통업계, 고령자 마케팅 활발. 직장인은 돈 나갈 곳이 많다 보니 쓸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제한되는 점도 있다. 지난해 일본 총무성이 항목별 지출 금액을 조사한 가계조사를 보면 65세 미만 2인 가구의 교육비, 의복비, 교통, 통신비 등이 2인 이상 가구 전체 평균에 비해 높았다. 65세 이상 2인 가구가 전체 평균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한 항목은 의료보험 관련 비용뿐이었다. 전기, 수도 등은 나이에 상관없이 소비 금액이 비슷했다. 직장인은 미래를 위한 저축도 해야 하다 보니 허리띠를 더 졸라맬 수밖에 없다. 니나미 다케시 산토리홀딩스 사장은 월급보다는 연금을 훨씬 더 편하게 쓰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 성향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월급이 증가하고 있다지만 지출 역시 늘어나는 점도 직장인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 역시 고령자와 관련 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관련 의료보험 부담이 늘었고 이 중 상당 부분이 직장인의 몫으로 돌아왔다. 대기업들이 가입하는 건보조합 시산에 따르면 오는 2022년쯤에는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보험과 연금 등 사회보험 비율이 전체 급여의 30%에 달한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손에 쥐는 금액이 날로 줄어드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통업체들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인 이오는 짝수달 15일마다 55세 이상이 지정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의류, 신발업체 치요다는 55세 이상의 연금 지급일 앞뒤로 할인을 제공한다. 또 식당 프랜차이즈인 이키나리 스테이크는 70세 이상 고객이 오면 먼저 자리를 안내한다. 대형 통판업체에서는 카드 발급 대상에 연금 수급자도 포함시켰다. 고령자들 소비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일본보다 빠른 고령화가 나타나는 한국에서도 점차 연금 생활자들이 유통업체 주 고객으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쇼핑몰의 등장 등 다양한 난관에 봉착한 유통업체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겨나는 셈이다. 타 업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로도 고령자 증가에 따른 부담 확대를 세대별로 어떻게 분담해 나갈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